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으름장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패배에 배팅을 하면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제1야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레이저 눈빛으로 유명한 분이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국가를 위한 역할, 이런 말을 언급했는데 총선에 정말 출마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농객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맞수 1대1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고 계신데요. 우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는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 상임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일주일 만이죠?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페어플레이 파이팅 아시죠? 예. 앞서서요, 제가 오늘도 규칙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규칙인데 일단 발언 시간 한 번 하실 때 1분 30초로 한정이 됩니다. 네. 10초 남겨두면요, 초침 소리 들립니다. 오늘은 좀 크게 틀으라 그랬어요, 초침 소리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 발언 할 때 이건 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번 말을 끊을 기회, 스탑 기회를 각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딱 적당한 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요, 맞수 1대1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 첫 번째 쟁점부터 들어가겠는데 오늘 두 가지 준비됐는데 우선 상단에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이 지금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 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지적하는 목소리인데 과연 이건 원인이 어디인가, 누구 탓인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뭐 이걸 좀 한번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우선 먼저 스피드 OX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OX 팻말기인데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질문 바로 나가면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동의하시면 O, 그렇지는 않다 하면 X를 바로 들어주세요. 자, 역시 예상대로 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O, 그다음에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X입니다. 들고 계세요. 들고 하시고 발언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금 분단 상태, 심리적 분단 상태로 보십니까? 지금 뭐 언론 텔레비전 틀으면 예. 뉴스 프로 틀으면 다 아시는 건데요. 어.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분당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개딸들이 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어. 당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이 나오는 걸 막잖아요. 수박이라고 막 그러면서 예. 서로. 그러니까 또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은 계속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된다, 예. 당대표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점점 이게 오랫동안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그 마음으로는 다 분당 상태인 거죠. 이별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양무석 전 위원께서는 X, 그러니까 예. 심리적 분단 상태 이거 동의 못 한다고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방금 뭐 수박, 예. 개딸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음. 일부 수박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거나 그다음에 예. 반개혁 그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부 반개혁 세력에 의한 분탕이죠. 분당이 아니라 분탕이다. 일부 반개혁 세력에 의한 분탕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일부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면 예. 대통령 경선 이후에 승복하지 않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후보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팔짱 끼고 구경했던 하고 뒤에 정치 평론했던 사람들. 그리고 돈봉투 사건, 그 김남국 코인 사건 나왔을 때 기성전 이재명 사퇴 요구했던 사람들. 예. 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대의원제 폐지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분탕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가 아니고 일부의 분탕 세력에 의해서 예. 국민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이 분열하도록 예.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 분탕 세력이 예. 이재명 대표라니까요. 그거는요. 잠깐만요. 그 주제요. 제가 좀 이따 질문 드릴 테니까 그때 네. 본격적으로 시간 좀 네. 쓰세요. 네. 자,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이다, 아니다, 일부의 분탕이다. 지금 완전 갈라졌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전혀 다른 민주당 내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네.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결과 책임을 무한 무한정친다. 책임. 예. 했듯이 저는 무한정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방도로서 당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자, 뭐 내용 딱 보시면 아시겠죠? 뭐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일단 심리적 분당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이 다르세요. 다른 평가 내주는데 그럼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혼란이다. 이건 두 분 다 동의하시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혼란과 위기 이게 누구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세력 때문이냐 하여튼 왜 이런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조금 살짝 맛배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이 난 건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대표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이재명 겁니까? 대표 그렇게 많은 오. 그 법률적인, 법적인 예. 그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거의 방탄 역할로 사실은 민주당을 이용하면서 예.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탄생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사법적인 문제가 많은데 왜 당대표 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을 망가뜨리는 거다. 이런 예.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 이분법적인 논리로. 아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탕질을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인 목소리, 합리적인 목소리, 상식적인 목소리를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죽여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사실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고 지금도 그래요. 혁신해야 되는 건 맞죠. 돈봉투 사건, 김남국의 예. 코인 문제. 당연히 혁신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혁신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줘야 되는데 아. 사라져야 할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이대경이라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그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예. 본인이 혁신의 대상인데 자기가 혁신을 하겠다고 어떤 사람을 앉혔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혁신이 아니죠. 예.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자, 이번에 양문석 전 의원께서는 아까 뭐 일부의 분탕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혼란이에요. 이 혼란의 이유,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자, 혼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예. 우리 당 내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 한 7명밖에 안 돼요. 7명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매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예. 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에 의해서 예. 계속 민주당 전체가 그 반쪽이 난 것처럼 혼란 상태에 빠진 것처럼 하는데 예. 이분들은 애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저러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 계속해서 뭐 이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아까 뭐 이 누구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 그 민주당 분당 막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제발 이상민 의원이 좀 탈당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 탈당하면 조용해집니다. 이상민 의원만 좀 조용하면 예. 훨씬 조용해질 거예요.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 좀 탈당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 그 맨날 나와가지고 조홍천 의원 예. 좀 탈당 좀 해주세요. 7분 말씀 시대가 맨날 들어갔네요, 지금요. 제가 다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 예. 정도만 하겠는데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사건 때마다 기성전 이재명 사태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분란이 많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의 소위 말하는 수많은 법적인 그 혐의들 예, 그 얘기를 자꾸 하나도 지금 밝혀진 거 없고 아. 그리고 지금 검사의 시간에서 판사의 시간으로 진행되면서 예. 하나하나 그 거짓 청원들과 거짓 이야기들이 다 벗겨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의 재판을 조금만 따라가시고 공부해 보시면 이재명을 향해서 씌웠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럼 두 분이 얘기하세요. 지금 아까 이제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제발 좀 탈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쪽이 분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판단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민 의원 얘기가 지금 당 상태가 거의 분당 직전이다. 그리고 아까 안민석 의원 역시 심리적 분당 이런 상태 아니냐. 그럼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 해법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라고 또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양문석 전 의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분들 좀 그 탈당해 주세요. 어. 한 7명만 탈당하면 민주당 조용해질 겁니다. 예.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아, 이거 다시 또 드셨네, 이걸. 예. 그 이상민 의원이 사실은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 문제잖아요. 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럼 계속적으로 그 부담을 안고 계속 오는 건데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 그냥 마음속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해결됩니다. 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국민들께서 더 잘하십니다. 지금 네, 네. 말 끝났어요? 스탑 안 쓰셔도 되는데 쓰셨네요. 지금. 찬스기. 말씀하세요. 예. 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국힘당이나 국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77.77%가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하지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0% 가량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 80에서 90%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나가라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국힘당 사람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몇몇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밀정 아니냐라는 이 지지자들의 오명과 멸칭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예, 말씀하세요. 용감한 사람들 몇 명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눈치 보면서 괜히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공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됐는데 네. 오늘 양문석 전 상임위원 나오신 김에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약간 여러 가지 당내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주목을 받았달까요? 아니면 논란이 될까요? 그런 사안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 네. 수도권에 지역구 계시는데 네.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부르시면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내 분란이 심하니까 수박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수박이라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네. 뭐 수박을 아예 뭐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러신 겁니까? 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예. 저의 정치적 견해가 있고 저의 정치적 철학이 있는 입장에서 그거 그럼 나도 안 써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봐야 된다. 양문석이 친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팬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수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국힘당 당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수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가 수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해철 의원이 대의원제를 갖다가 강하게 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회의원이 당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해철 의원이 수박의 본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박의 본산에 그 뿌리와 줄기와 그다음에 그 자체를 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수박의 본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그냥 친명이라고 하시면 되지 또 친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럼 친명 호소인인가? 그냥 친명이라고 하시지 친명 왜 아니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명이라고 제가 안 하는지 궁금해요. 예, 그 예.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밥을 한번 먹었습니까? 차를 한 잔 마셔봤습니까? 술을 한 잔 마셔봤습니까? 개인적으로 둘이서 앉아가지고 1분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랬었을 때 내가 친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이지 그분이 저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친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관계와 그 정도의 언론과 그 정도의 논의 시간들이 최소한 있는 사람들이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백과사전에 그렇게 뭐 밥 먹고 뭐 무슨 술 먹고 뭐 또 무슨 얘기도 나누고 뭐 이래야 친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친명이다.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싶다. 이재명 대표 편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수박이다. 뭐 이러면 친명인 거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책과 이야기를 하는 개념에 약간 격가진데 말씀하세요. 개념에 맞추려면 개딸이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양문석은 개딸이죠. 개딸이 가깝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아주 청년 이 젊은 여성들을 한정시켜서 개혁의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예. 개딸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개딸이라고 그 이야기하고 악마화시켜 놨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 정책호의 그 분류에 따르면 저는 개딸이죠. 제가 짧게 하나 좀 요거는 제가 1분 30초가 아니라 한 30초만 말씀하셔도 될 네네. 것 같아요. 원래 이 총선에서 도전하신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인데 요번에 수도권 쪽으로 이제 지역구를 좀 옮기셔서 네. 안산 상록갑 여기가 전해철 의원이 계신 네. 의원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출마하실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네. 경남 통영 고성에 있는 유권자나 주민분들 혹시 거기 지지자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요? 많이 섭섭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통영 고성에서 2번 떨어지고 경남 도지사로 1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보다는 예. 차라리 그 응징하러 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닉네임이 수박 브레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분탕을 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 응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천적 답변입니다. 혹시 수도권의 이쪽 안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총선에서는 용이해서 옮기신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뭐 약간 좀 다갈래로 갔어요. 자, 두 번째 쟁점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인데요. 이거 정치권 이슈 굉장히 뜨거워졌거든요. 이거 바로 스피드 OX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논쟁 지금 불붙고 있는데 수신료 분리 징수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걸 추진하는데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들어주세요. 찬성하면 O, 반대하면 X. 예. 헷갈리셨어요 지금. 예, 여기 예. X. 그러니까 분리징수 안 된다. 예, 분리징수 추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일단 찬반 의견 주세요. 먼저 정비경 전 최고위원. 아니 지금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자유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 이걸 갖다 전기요금하고 합쳐놓으면은 예. 강제로 징수하고 돈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강제다. 예, 지금 그게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싫다 만약에 돈 예. 내기 싫다. 그 난 텔레비전이 없다. 그러면은 그 입증을 갖다가 원래는 KBS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네, 증명해야 게. 되는데 오히려 예. 시청자, 그러니까 그 반대편 국민이 난 안 하고 있어. 난 난 안 TV가 보고 TV가 없다. 없어. 이거를 아. 입증하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아, 안 지금은 되는. 그렇게 돼 있고. 예,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야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법 논리상으로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 공영방송 예. 그 공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어. 그런 그 입법 취지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미 그 입법 취지가 사라졌어요. 왜? KBS가 지금까지 거의 나팔수 역할을 했고 편향된 보도를 해왔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신뢰는 깨졌고요. 공영방송 아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입법 취지는 예. 지킬 수가 없고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 국민들의 돈을 지켜줘야 된다. 자, 예. 이번에는 양무석 전 최고니까 X 드렸으니까 지금처럼 통합징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 입장이세요. 예. 말씀하시죠. 이게 준조세입니다. 시청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으로 안 맞는 판결을 내린 거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요. 예. 공영방송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예. 그 비용이 수신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정책국께서 헌법재판소가 법논리에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고요. 잠깐만요. 잠깐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예, 말씀 마저 하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사실상 현재 한 1조 5천억의 KBS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신료가 한 45% 예. 6,900억 정도에서 7천억 정도 비용입니다. 이제 이 비용을 없애면 KBS는 사실상 무너지는 거거든요. KBS 필요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재난 이 중심 방송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분리징수가 되면 그만큼 거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NHK의 예. 사례를 보면 분리징수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무 강제 징수가 맞는 거죠. 그게 법리적인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취지를 무시하거나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동의하면 분리징수는 불법적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아이, 시간이 그건- 많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네.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두 네. 분 한 번씩 제가 기회 드릴게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집에서 IPTV 구독도 하고 케이블 TV 구독을 할 때 구독료를 낸다. 근데 수신료를 또 내는 것은 이건 이중으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논리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당연히 이중과세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로 또 수신료를 받아가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자꾸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분리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신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의미 공의, 그러니까 공영방송. 근데 공영방송은 뭐냐? 다 아시잖아요. 편파 방송 하지 말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KBS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편파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알아서 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자꾸 뭐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그렇게 하실 거 없고요. 예. 지금 합의하면 당사자가 합의하면 분리징수 지금도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법이다. 뭐 이런 거는 틀린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KBS 공영방송 만약에 분리징수 지금 이게 대세 흐름이에요. 예. 이 국민적 흐름을 예.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분리징수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BS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리징수가 되고 나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신뢰를 다시 국민들로부터 획득하길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획득해서 노력을 하면 예. 국민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를 지켜줘야지. 그러면 수신료 내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진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상당히 왜곡시키네요. 수신료의 의미를 예. 앞서 공영방송의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이야기를 했고 준조세라고 예,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준조세에 대해서 누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제 의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리징수가 그 위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중과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시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스탑. 그 공공사업에 대한 잠깐만요. 지금 쓰셨어요. 예. 네.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텔레비전이 없다라고 예. 그걸 입증하면은 면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만약에 그 지금 얘기가 맞다면 예. 무조건 텔레비전이 있든 텔레비전이 어. 없든 준조세니까 그냥 내야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준조세가 아니라고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말씀하세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 저런 주장들을 집요하게 해와서 그동안에 KBS가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꼼수를 어. 편법을 부린 거예요. 그거는 KBS를 향해서 비판해야 될 영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KBS 스스로가 그 이 준조세의 영역을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일정하게 허물어뜨렸던 부분들은 그 KBS가 비판을 받아야죠. 그것까지 제가 KBS를 그 옹호할 생각 그럼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중과세 지적은 어떻게 좀? 그렇게 이중과세라는 게요. 예. 계속해서 시청의 대가라고 바라보니까 그게 이중과세라는 거 아니에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뭐 텔레비전 대신에 OTT나 예, 예, IPTV나 케이블 TV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은 시청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수신료 문제가 이중과세라고 비춰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공영방송의 존재와 예. 공영방송이 공공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수신료 그리고 준조세로서의 수신료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면 이런 무식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중과세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아니, 자꾸 지금 시청 잠깐만요. 질문자한테 이야기한 예, 거예요. 예, 질문자한테. 예. 아니 지금 예, 말씀하세요. 국민들의 95%가 네. 이 분리징수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무식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그거는 제가 이 지금 스탑 취소하신 하면서 거죠. 됐습니다. 아까 안 쓰셨으니까 마저 쓰시고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요.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그 공격했다 이런 논리는 아주 나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지 마시고요. 우리 예. 이 앵커가 이제 준비했던 이런 질문들이 앵커가 대표해서 읽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기 목소리가 때문에 있다 이거죠. 그런 예. 목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읽어준 알겠습니다. 부분에서 정말 무식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정리를 논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즘엔 예.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아마 알겠습니다.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무식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약간 토론 전데 그건 약간 좀 이렇게
격까지처럼 되었고요. 유동도 정리하고요. 좀 두 가지 쟁점 갖고 좀 치열하게 토론 벌었는데 시간이 벌써요 25분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맞수 1대1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속보가 바로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가 오늘 회의를 좀 길게 했죠. 이 채용 특혜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나왔네요. 수용한다는 입장 나왔어요. 자, 선관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관위가요. 채용 특혜요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관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을 내는 거네요. 일단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권한쟁의 이거 다퉈보겠다. 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자세한 내용요. 조금 뒤면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